형들, 시가총액 2천조까지 찍은 삼성전자가 정작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4.5% 빠졌어. 실적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발표 직전에 파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컨센서스가 100조에서 86조로 내려온 진짜 이유는 반도체가 아니라 성과급이야. 이게 악재인지 착시인지에 따라 지금 삼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지금 실적 발표가 코앞이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오늘 이거 딱 3가지로 풀어줄게. 지금 무슨 일인지 왜 빠지는지, 그래서 형들이 뭐를 봐야 하는지,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팩트부터 하나씩 까보자. 첫 번째,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부터.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 삼성전자는 그냥 반도체 회사 하나가 아니야. 크게 세 축이 얽혀 돌아가는 덩어리로 봐야 해. D램 같은 메모리, 요즘 제일 뜨거운 HBM, 그리고 남의 칩을 대신 찍어주는 파운드리. 이 세 개가 서로 물려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굴리는 거야.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뒤에 나올 얘기가 훨씬 쉽게 풀려. 자, 그럼 왜 지금 삼성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2026년 6월 1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조를 넘었어. 그날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뛰었고 코스피도 8,788로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마감했어. 진짜 축제 분위기였지. 이유가 있었어.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에 온다는 기대가 컸고 반도체 수출이 3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 호황이 길게 간다는 낙관이 확 붙은 거야. 그럼 이게 그냥 기대만 부푼 거품이냐? 그건 또 아니야. 삼성 체력 자체는 탄탄해.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42.8%였어. 100원어치 팔면 42원 넘게 남긴다는 거야. 매출 총이익률은 61.2%고 웬만한 제조업에선 나오기 힘든 숫자야. 그만큼 삼성은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만들어서 마진을 챙기는 회사라는 뜻이지. 정리하면 이래. 2천조라는 숫자는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 값이 아니야. 메모리, HBM, 파운드리, 이 세 축 전체에 걸린 기대를 몽땅 합쳐서 매긴 값인 거지.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삼성한테 최근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 6월 1일에 2천조 찍고 10% 넘게 뛰었다고 했잖아. 그 축제가 오래 안 갔어. 2026년 7월 1일 종가가 31만 9천 원이야. 하루 만에 15,000원이 빠졌어. 등락률로 4.49% 하락이야. 시총 2천조 찍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훅 꺾인 거지. 그럼 왜 갑자기 빠졌을까? 실적이 터졌나?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야. 실적 발표가 코앞이라서 빠진 거야. 삼성전자는 7월 7일 화요일 오전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그날 딱 나오는 거지. 생각해봐. 6월 1일에 기대가 먼저 확 뛰어버렸잖아. 슈퍼사이클이다 하면서. 근데 막상 성적표 나올 날이 다가오니까 미리 사둔 사람들이 발표 전에 슬슬 이익을 챙기고 빠지는 거야. 이걸 경계매물이라고 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가 앞서간 뒤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지. 여기까지만 보면 별거 아니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원래 시장은 삼성 2분기 영업이익이 100조는 간다고 봤어. 근데 어느새 그 눈높이가 86조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어. 무슨 말이냐면 100조에서 86조로 14조가 통째로 증발한 거야. 14조가 감이 안 오지? 웬만한 대기업 한 해 매출이 통째로 사라진 규모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기대치를 이만큼이나 깎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14조가 사라진 게 반도체가 안 팔려서가 아니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이건 오히려 착시일 수도 있어. 잠깐만 참아. 숫자로 바로 까볼게. 그래서 이 14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 숫자로 제대로 뜯어볼 차례야. 결론부터 말하면 범인은 반도체가 아니야. DS 부문 특별성 과급 충당금이라는 놈이야.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 직원들한테 줄 특별 성과급을 회계장부에 미리 비용으로 잡아둔 돈이야. 키움증권이 이걸 딱 짚었어. 원래 1분기 장부엔 이 성과급을 안 넣었거든. 근데 그걸 2분기에 몰아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야. 그 규모가 무려 10조가 넘어. 그래서 키움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00조에서 89조로 확 낮춰버렸어. 딱 그만큼 깎인 거지.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지?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매출이 이 성과급 하나에 통째로 들어가는 규모야. 그만큼 큰 비용을 한 분기에 몰아넣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이 확 쪼그라들어 보이는 거야. 그럼 시장 눈높이는 지금 어디쯤일까? 원래 다들 100조는 간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근데 실제 증권사 전망치를 까보면 완전히 달라. 키움은 89.3조, 신한은 82.1조, 현대차는 81.3조를 불렀어. 다 합쳐서 평균 내면 86조 언저리야. 100조 부르던 시장이 막상 뚜껑 열 때 되니까 이렇게 내려앉은 거지. 이게 다 전망치인 건 잊지 말고. 자, 그럼 여기서 다들 하는 착각을 하나 깨자. 실적 전망 깎였네? 악재네 하고 넘기기 쉽지. 근데 아니야. 14조 중에 상당 부분은 반도체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성과급을 언제 장부에 넣느냐 하는 타이밍 문제야. 장사를 못한 게 아니라 비용 잡는 시점이 몰린 거지. 이게 바로 착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7월 7일 그날 정작 우리가 제일 궁금한 숫자는 안 나온다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얘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로 넘어가 보자. 그 전에 이 함정부터 짚고 가야 해. 7월 7일에 나오는 건 잠정 실적이야. 연결 매출이랑 전체 영업이익 딱 이 두 개만 나와. 근데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따로 있잖아. 반도체 담당하는 DS 부문이 얼마 벌었는지, HBM이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성과급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 알짜 숫자들은 그날 안 나와.
7월 말 확정 실적이랑 컨퍼런스 콜에 가서야 공개돼. 다른 영상들이 잘 안 짚는 부분이야. 자, 그럼 진짜 쟁점으로 들어가자. HBM이야. 다들 이러지. HBM은 SK하이닉스가 다 먹었잖아. 지금 점유율만 보면 그 말이 맞아. 삼성이 22%인데 SK는 절반이 훌쩍 넘어. 1분기엔 SK가 69%까지 갔고 3분기 기준으로 봐도 57% 언저리야.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들어갈 HBM4 물량도 SK가 70%쯤 가져갈 거란 전망이고 숫자로 보면 확실히 삼성이 밀려. 근데 여기서 지금이랑 앞으로를 섞으면 안 돼. 삼성 HBM사가 2026년 2월 12일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거든. 그러고 넉 달 만에 판매가 10억 달러를 넘었어. 6월 말엔 12억 달러가 유력하고 이 속도면 연말에 100억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야. 넉 달 만에 10배로 불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2027년엔 삼성이 46%, SK가 37%로 순위가 뒤집힐 거란 관측까지 나와. 지금 점유율만 보면 밀리는 게 맞아. 근데 삼성 HBM사가 넉 달 만에 10억 달러를 찍은 이 속도를 보면 지금이랑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래서 방향은 붙었다 치자. 근데 이 그림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하방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 좋은 얘기만 하면 반쪽짜리니까 이건 냉정하게 짚고 가자. 방향에 무게를 싣더라도 그 방향을 깰 수 있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첫 번째, AI 효율화야. 지금 HBM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뭐야? 데이터 센터에 AI 반도체를 미친 듯이 깔고 있어서잖아. 근데 만약 AI 모델을 돌리는 기술이 예상보다 빨리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같은 성능을 더 적은 반도체로 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고 HBM 수요도 같이 꺾일 수 있어.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데 그 전제가 흔들리는 거지. 두 번째, 공급 과잉이야. 지금이야 HBM이 귀하지. 근데 삼성이랑 SK가 2026년부터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 공장이 다 돌아가는 2027년, 2028년쯤 되면 물량이 확 풀려. 그럼 귀하던 HBM이 흔해지면서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의 호황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지. 세 번째, 중국이야.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 아직 최고급 HBM까진 아니지만 아래쪽 시장부터 점유율을 갉아먹으면 하반기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착시라고 했던 그 성과급 충당금 말이야. 회계 시점 문제인 건 맞아. 근데 5월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잡힐 수도 있어. 그럼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더 밑돌 수 있는 거지. 착시라고 마냥 안심할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하방을 다 짚었으니 이제 반대편. 그럼에도 삼성을 다시 보게 만드는 상방 카드들을 볼 차례야.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 삼성의 상방은 HBM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맨 앞에서 삼성은 메모리, HBM, 파운드리 세 축이라고 했지. 지금까지 HBM만 얘기했잖아. 이제 그동안 미뤄뒀던 파운드리 축을 꺼낼 차례야. 첫째,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야. 원래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26년 말에서 2027년쯤으로 봤어. 근데 이게 2026년 3분기로 확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나와. 비메모리 부문도 2027년엔 약 1조 8천억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만년 적자 소리 듣던 데가 돈 버는 대로 바뀐다는 거지. 둘째, 수주야. 남의 칩을 대신 찍어주는 게 파운드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앞선 이나노 공정 수주 건수가 130% 넘게 늘어날 거란 전망이야. 1년 만에 2배가 넘는 거지. 그리고 이미 굵직한 계약도 있어. 테슬라랑 맺은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짜리 8년 장기 공급 계약이야.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을 8년 내내 깔아주는 손님을 잡아둔 거지. 셋째, 성과급이야. 앞에서 2분기 실적을 깎는 범인이라고 했던 그 성과급 충당금 말이야. 이게 회계 시점 문제니까 부담이 풀리는 3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온다는 시각이 있어. 눌렸던 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형들이 지금 32만 원대에서 삼성을 볼 때 진짜 봐야 할 건 7월 7일 잠정 실적이 아니야. 정작 DS 이익이랑 HBM 숫자는 그날 안 나오거든. 진짜 숫자가 나오는 날은 따로 있어. 그럼 하방이랑 상방을 다 저울에 올려놨으니 이제 어느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지 정리해보자. 세 번째 얘기. 그래서 뭘 봐야 하냐야.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 데이터를 다 종합해보면 지금 눈앞의 숫자보다 앞으로의 방향 쪽에 무게가 실려 보여. 처음에 던졌잖아. 실적 하향이 악재냐 착시냐에 따라 삼성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무게를 싣는 근거는 딱 세 가지야. 하나, 실적을 깎은 성과급 충당금은 장사를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비용 잡는 시점이 몰린 거야. 3분기면 풀리는 회계 문제지 영업 체력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지. 둘, HBM사는 넉 달 만에 10억 달러를 찍으면서 이미 방향이 붙었어. 지금 점유율은 밀려도 성장 각도는 살아있다는 거야. 셋, 기관들도 이 조정을 기회로 봐. KB증권은 삼성이 2년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을 무려 922조로 잡았어. 그러면서 발표 앞두고 빠진 지금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평가했어. 하나증권도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올렸고 다 전망이긴 하지만 돈 굴리는 기관들 시선이 방향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지. 물론 이게 정답이란 얘긴 아니야. 앞에서 짚은 하방들 AI 효율화나 2027년, 2028년 공급 과잉, 중국 추격 이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방향은 반대로 꺾일 수 있어. 그건 반드시 지켜봐야 해.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지금 숫자에 겁먹지 말고 방향을 보되 그 방향을 깰 트리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형들이 딱 두 가지만 손에 쥐고 가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짚어줄게. 첫 번째, 언제 진짜 숫자가 나오냐야. 앞에서 계속 말했지? 7월 7일 잠정 실적엔 연결 매출이랑 영업이익만 나온다고. 정작 궁금한 DS 영업이익, HBM 매출 비중, 성과급 규모는 그날 안 나와. 이게 나오는 날은 7월 말 확정 실적이랑 컨퍼런스 콜이야. 그러니까 7월 7일 숫자만 보고 놀라지 말고 진짜는 7월 말 컨콜이라고 달력에 찍어둬. 성과급이 정말 회계 시점 문제였는지, HBM이 진짜 방향을 잡았는지 그날 숫자가 답을 줄 거야. 두 번째, 방향을 깰 신호 세 가지야. 매수하란 얘기가 아니라 켜지면 그림이 달라지는 관찰 항목이야. 하나,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공급 과잉 신호. 삼성이랑 SK가 설비 투자를 다시 늘리다 HBM 가격이 꺾이는 순간이야. 둘, 중국 메모리 업체 추격. 얘네가 점유율을 밀고 올라오면 판이 흔들려. 셋, AI 효율화. 적은 반도체로 같은 성능을 내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서 HBM 수요가 식을 수 있어. 이 셋 중 하나라도 켜지면 방향에 실었던 무게를 다시 저울에 올려야 해. 정리하면 진짜 숫자가 나오는 7월 말 컨콜 하나, 방향을 깰 신호 세 가지 하나. 이 두 개만 챙기면 삼성을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어. 다음엔 또 어떤 종목을 이렇게 탈탈 털어줄까? 놓치기 싫으면 구독 눌러두고 기다려.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